대형 미국의 언론사와 영국의 언론사가 입이라도 맞춘 듯이 8월 2일 날 동시에 보도를 했어요. 월스트리트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치고 있다. 거품론은 하나의 주장일 뿐인가? 즉 AI 매출이 어디 있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제 두 번째 사실은 연결되는 건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불안정성. 이 HBig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메타가 40%를 샀어요. 하반기까지 매출을 끌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쁠 리는 없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 H12건, H20이건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안을 검토 중이에요. 이건 이제 삼성전자에 그리고 SK하이닉스에게 안 좋은 소식이지만 AI 시대가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만큼 잡음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거품론에 휩싸인 AI의 탈출구와 관련 시장의 성장세 지금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AI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시장에 보면 AI 거품론 이거 좀 해소가 됐다라는 분도 있고 아직도 AI 거품론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이 AI 거품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AI 거품과 거품론은 좀 구별해서 봐야 될 텐데요. 사실은 6월달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를 내면서 AI 거품을 주장하고 7월달에 세콰이어 벤처캐피탈에서 대단히 오래된 벤처캐피탈이죠. 여기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8월 2일 날 대형 미국의 언론사와 영국의 언론사가 입이라도 맞춘 듯이 8월 2일 날 동시에 보도를 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 블룸버그, CNN, 뭐 가디언, 디 애틀란틱에서 다 동시에 보도했는데 여기서 보도했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월스트리트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치고 있다. 즉 AI 투자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은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빅테크 4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 메타 이 4개 기업만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000억 달러를 썼다라는 거예요. AI 관련해서. 이건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인데요. 이 정도 돈을 썼으면 돈을 벌어와 줘야 되는데 2023년에도 사실은 그만큼 썼거든요. 2023년은 2분기부터 대단히 많은 돈을 쓰기 시작해서 막대한 돈을 썼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2천억 달러를 썼는데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그만큼 더 쓸 건데 돈을 언제 벌어다 줄 거냐. 아무리 그쪽 4개 기업들을 여러분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네 돈으로 이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 기업들의 파이낸스 구조 자체가 재무 구조 자체가 불안정해지지 않겠지만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은 차라리 배당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뭐 자사주를 매입해줘도 충분히 주가가 오를 텐데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투자하다 보면은 실적도 보지 못하고 올해가 또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려들을 지금 내고 있는 것이 거품론의 핵심인 거고요. 이거를 조금 더 뜯어다 보면은 이제 그렇다면 거품론은 하나의 주장일 뿐인가? 즉 월가의 인내심이 바닥이 되는 거니까요. 즉 AI 매출이 어디 있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제 두 번째 사실은 연결되는 건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되면서 AI 거품이 실제로 터질 수도 있지 않은가?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번에 메타의 주커버그도 그렇고 구글 같은 경우에 순다 피차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과소 투자의 위험성이 과잉 투자의 위험성보다 크다. 그건 뭐냐면 과소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과잉 투자하는 게 낫다. 그렇다니까 지금 사실은 투자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건도 본인들도 인정하는 거죠. 이 기업들도. 그러니까 지금 과잉 투자가 맞는데 과잉 투자도 리스크가 있지만 과소 투자했을 경우에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위험성이 더 크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해서 과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중복 투자가 발생하는 거고 중복 투자가 발생할 경우에 거품이 꺼졌을 경우라든지 미국의 거시경제적인 상황이 더욱더 악화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버블이 터질 수 있다라는 거품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은 분명하게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품과 사실 거품론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중심에는 사실상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사실상 이게 좀 시작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야 이게 정말로 지금 거품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이 현재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는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께서는 그것을 잘 보셔야 될 텐데 감정적으로 집착하기보다는 뭐 우리가 항상 실수해서 고치려 나가는 것이 투자자의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좋은 점은 예를 들자면 2023년으로 볼 때 지금 엔비디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장 좋은 칩이 H100인데요. 이 H100의 무려 40%를 아까 말씀드렸던 4개
기업, 미국의 빅테크 4대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 메타가 40%를 샀어요. 그건 이거는 확실한 구매자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AI 투자를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급해 준다라면 막대한 수익률을 아직도 H100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매출을 끌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쁠 리는 없다고, 뭐 실적이 발표가 되겠죠. 2분기 실적이나. 그래서 3분기 실적까지도 괜찮다. 이것이 첫 번째 좋은 소식이고요. 두 번째 이제 또 나쁜 소식을 이제 좀 더 많습니다. 나쁜 소식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우선은 블랙웰이라고 하는 GB200이라고 하는 H100을 넘어서는 뭐 2.5배의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이 블랙웰의 출시가 여러분도 많은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이게 2024년 4분기에 예고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2025년 1분기로 연기가 된 상태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3분기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칩이 필요하니까 이미 많이 과잉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들도. 그래서 조금은 살 거예요. 근데 4분기에는 원래는 본인들도 계획을 한 것은 블랙웰을 사려고 예산을 다 쟁겨뒀다라는 거죠. 그런데 블랙웰이 3개월이 연기가 되면은 과연 그래 3개월 연기됐으니까 그때까지 H100을 계속 사지 뭘 이렇게 판단할지 아니면 3개월 동안 우리 기다리지. 왜? 지금까지 이미 과잉 투자가 되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3개월을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2024년 4분기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엔비디아에게는 안 좋은 소식인 거고요. 블랙웰이 3개월 늦어졌지만 대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존재하는 거고요. 네, 또 한 번 세 번째 얘기를 하면 안 좋은 소식 두 번째죠. 지금 사실은 미국의 반도체법 칩 액트가 지금 작동하면서 지금 H100이 아니라 H20이라는 것을 중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H20은 쉽게 얘기해서 H100보다 5분의 1 수준밖에 성능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저성능 칩을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조금 더 개선을 하거나 조금 더 변형을 해서 H20까지 만들어서 중국에 판매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 H10이건 H20이건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안을 검토 중에 있어요. 민주당 행정부가. 그러면 이것이 막힐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 여러분 엔비디아의 매출의 전체 25%가 일어납니다. AI 칩에. 그럼 20%에서 25%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막대한 시장이 흔들려 버리면, 그러니까 즉 제도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막혀서 제도적으로 막히면 이것이 어려운 점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안 좋은 소식이 어제자 8월 13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해 실렸고 보도가 됐고 오늘 이제 한국의 언론들의 보도가 됐던 것처럼 하웨이가 어센드 910C라고 해서 H100에 준하는 칩을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테스트 단계에서 성공적인 만족도가 나왔고 그래서 올해 10월부터는 H100하고 준하는 것들을 판매를 시작하겠다고 나온 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도 중국 국내에도 팔겠지만 해외에도 수출하겠다 이런 계획까지도 발표하고 있어서 엔비디아하고 직접적으로 처음으로 경쟁하는 서비스가 나왔다라는 이것도 좋지 않은 소식이죠. 물론 여기에는 많은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지만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칩은 개발했어도 즉 SMIC라고 하는 TSMC와 같은 중국에 있는 이 제조 공장이죠. 파운더리죠. 이 파운더리에서 과연 수율을 그렇게 높여내면서 생산성들을 높여내서 시장에 필요한 만큼 생산해낼 수 있을까? 과연 그 가격대에 생산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건 이제 삼성전자에 그리고 SK하이닉스에게 안 좋은 소식이지만 뭐 예를 들자면 그 GPU만 그렇게 개발한 거지 거기에 대한 HBM 같은 건 분명히 한국 거를 수입해서 쓸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삼성전자의 물량이 HBM이 지금 중국에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미국 정부에. 근데 미국 정부가 이 부분마저도 즉 HBM마저도 규제 대상에 삼을 수가 있다. 왜? HBM만 막아버리면 하웨이의 그 어센드 910C가 즉 H100과 준하는 이 AI 칩이 생산이 단절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중국의 성장을 막고자 하는 것이 지금 미국 정부의 의도라면 그래서 다시 엔비디아의 칩이 팔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대단히 지금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 한가운데 엔비디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주시하시고 여기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쪽 분야 이제 전문가이시니까 하웨이의 칩이 성공할 가능성이 좀 있나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역사적으로 볼 때는 가까운 역사적으로는 2019년 한국이 일본에서 반도체에 대한 소재 부품 제품을 한국 수출을 막으면서 한국이 그거를 그냥 대체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저렇게 막아버리면 중국에는 시장의 수요가 강력하단 말이에요. 중국에도 뭐 바이두라는 기업도 있고 뭐 바이트댄스도 있고 알리바바도 있고 테크 기업들도 많고 중국은 전체 어떤 소비자 시장에서 AI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굴기가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국방에서도 AI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AI는 전략 산업으로서 놓칠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이 시장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기술을 어디서 빼오든 훔쳐오든 가져오든 개발하고 연구하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미국에서 뭐 포린 어페어라든지 이런 언론에서는 그 AI 칩을 단기간에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미국 정부가 줘버린 거다라고 비판론도 있고요. 하지만 예를 들자면 또 이런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의 ASMR이 만드는 반도체 설비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 설비 장도도 미국이 제어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미국에 있어서의 엔비디아 칩의 수출을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라든지 압력을 넣어서 한국의 기업들 그리고 네덜란드 기업을 막아버리면 결국은 포위할 수 있지 않을까, 중국을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찬반 논쟁이 지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화웨이가 이런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면 중국이 더욱더 반도체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미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또 대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어떤 정책 결정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중국의 AI 발전을 막고자 하는 것은 사실 바이든 행정부라든지 또는 트럼프 후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해리스 후보라든지 지금 트럼프 정부도 이건 공동의 입장, 물론 결은 다르겠지만 중국의 AI 굴기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유사한 정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 정보를 막으려고 하는데 이 중국의 AI 시장의 반도체 칩 시장의 규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실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나 한국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난처한 입장이 처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 시대의 시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그 중심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켜봐야 될 이슈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